And the Oscar goes to Je Jung-yoon. 좋은 영화를 찾아 방황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용보 브로스 아카데미. 뒷북치다. 올해도 뒷북이죠. 땅콩 걸렸는데 괜찮아요? 올해도 땅콩 걸리지만 이렇게 뒷북이죠. 뒷북 또 치다. 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무용보 브로스 아카데미상 시상식 리뷰 아주 경축할 일이 또 생겨서 작년에 이어서 연 2년째.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야, 진짜 이게 말이 돼요, 이거 진짜. 와, 제 인생에 이게 다 무용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네요. 우리가 진짜 우리 그렇다고 우리 때문에 상을 받는다고? 무용부 8년의 결실. 예, 그러네. 우리가 아카데미 접수. 그럼요. 우리 방송 안 했으면 이런 일도 아니에요. 내년에도 뭐 또 그럴래나?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거? 이제 뭐 아카데미에 후보 안 오르고 우리나라와 관련된 영화라든지 영화인이 안 오르고 그러면 섭섭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진짜. 그러네요. 이게 작년에 그 기생충이 길을 갑자기 완전히 8차선 대로를 닦아놔서 네. 그걸로 그냥 댕기는 것 같아요. 이제. 내년에도 또 뭐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경축할 일도 생기고 지난주에 있었던 아카데미상을 좀 뭐 작년처럼 네. 리뷰를 좀 해보는 걸로 그렇죠. 네. 하겠습니다. 형 저기 브래드 피트 목소리로 시작한 거죠? Good evening. 여정윤. 아 브래드 피트가 시상했죠. 네. 브래피트가 작년에 조연상을 받았나요? 그렇게 돼서 수상한 건가요? 네. 작년에 조연상 받고 근데 자기네 회사 예. 영화를 시상을 한 게 거죠. 그렇죠. 그런 셈이 돼버렸죠. 그래서 윤여정의 소감 때 네. 어디 있었어? 우리 촬영할 때 어디 있었니? 예. 제작사 사장님 어디 있었어? 막 이러잖아. 아 대단해. 하여튼 안녕하세요. 저는 오샥이고요. 네, 최과장입니다. 네, 진우입니다. 네, 김PD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그 페이스북에서 뭔가 이렇게 방을 마련해가지고 막 말씀을 막 나누고 그러셨다면서요? 올해는 아무도 안 들어오고 나만 늦잠 자고 아, 저는 보고 있었어요. 바빠가지고 댓글은 못 달았구나. 네, 바빠서 댓글은 못 보는데 계속 보고는 있었습니다. 예. 네가 전화했었나? 누가 전화해서 나 제가 깨웠죠. 아, 네가 전화했었나? 아, 라이브를 했었어요? 네. 야, 저 회사에 있으니까 모르죠. 무용부 패밀리 여러분들이 많은 댓글도 남겨주시고 네, 여러분 함께 오셔서 해주셨고요. 강동지부 정 원장님이 딱 이렇게 정리도 해주시고. 저도 회사에서 저기 전에 들었어요. 제가 그때 뭘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순간이었는데 뒤에서 탔어요 이러고 이게 항상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월요일 아침에 네. 항상 LA에서 하니까 그렇죠. 월요일 아침에 이렇게 하게 되죠. 미국 시간으로는 일요일 밤에 하니까. 네. 자, 이렇게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And I'd like to dedicate this award for my first director, Kim Gi-young, who was very genius director. I made a movie together with him, first movie. I think he would be very happy if he's still alive. Thank you very much. Tremendous thank you for everybody. Thank you. Am I saying right? I'm not. 2021년 아카데미 시상식을 보고 난 후기를 전해드리는 뒷북치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북을 외치지? 네? 우리가? 네, 이번에 93회 아카데미 시상식.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TV조선에서 작년처럼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생중계로 했고요. 저는 앞에는 좀 놓쳤고 중간서부터 끝까지 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전통적으로 하던 그 코닥 극장이나 네. 돌비 극장 돌비 극장. 그런데 돌비 극장에서는 했고 그 유니온 스테이션이라고 예. 거기서 하더라고요 진행을. 네. 근데 이제 관객 없이. 기차역이죠. 예. 네, 이번에 네. 기차역에서. 기차역에서 특별히 마련한 시상식장에서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레스토랑처럼 맞아요. 그렇게 반원 테이블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팀마다 이렇게 몇 명씩 앉아가지고 네. 뭐 수상자와 시상자 이 배우들 그리고 스태프들이 관객이자 그냥 그렇죠. 예. 퍼포머로 나와서 예. 이게 처음에 뭐 소더버그가 뭐 프로듀서를 맡아가지고 영화처럼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려나 봤더니 그냥 뭐 관객 없이 그렇게 해서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카데미는 아카데미예요. 비대면으로 다른 시상식은 거의 했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줌으로 하고. 맞아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도 사람들을 모으고 레드카펫 행사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아카데미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구나 이런 팬데믹 상황에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그러네요. 그 원격으로 하진 않고 네. 다 맞춰가지고 시상 수상을 다 하긴 했어요. 네네. 근데 뭐 이렇게 예년처럼 무슨 오케스트라가 오거나 이러진 않고 이번에는 그 퀘스트러브라고 왜 그 DJ 그 사람이 다 진행 음악도 다 하고 뭐 이렇게 잘 스마트하게 잘 해서 한 것 같긴 한데 시청률은 역대 최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이거는 뭐 계속 그 추세였어요. 이제는 본방사수하는 개념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다 이제 놓치면은 뭐 짧은 영상. 짤로 보고 유튜브로 보고 인터넷으로 보고 뭐 앱으로 보고. 그러니까 이제는 작년보다도 또 시청률이 안 나와가지고 작년에 절반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앞으로 이런 추세가 아마 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나라도 이제 지상파에서 뭐 한다 그래도 지상파가 이제는 돈도 없고 다른 데 다 밀려가지고 이거 오스카도 옛날에 전통적으로 지상파에서 하다가 네. 한동안 무슨 뭐 CGV 채널이나 뭐 OCN 이런 데서 하다가 옛날엔 했죠. 그 시간대에 특별 편성까지 잡아가면서 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녹화 방송을 했죠. 녹화 방송을 그 다음 날이나 곧 뭐 며칠 있다가 하고 그러다가 이제 생방송 막 하다가 케이블로 넘어갔다가 이제 종편에서 하는 상황이네요. 근데 뭐 다시 보니까 어제는 또 OCN에서 재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띄엄띄엄 봤습니다. 진욱이는 좀 봤어? 저는 뭐 그 뒤에 영상들만 짧은 영상들만 찾아봤죠. 수상 소감 이런 거? 그렇죠. 이게 쭉 본 건 아니고. 예. 근데 뭐 우리 여정윤 씨의 아주 윤여정 우리 배우님의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이렇게 재밌는 농담을 던지고 두 손으로 얼굴을 이렇게 가리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 나는 근데 그 처음에 올라가서 되게 침착하고 굉장히 여유 만만하신 분이잖아. 근데 당황. 근데 처음에 막 당황해서 내가 막 갑자기 이거 정말 이거 전 세계가 보고 있는데 실수라도 하면 어쩌냐. 근데 말을 하는데 막 보보보 하는 거야. 한 처음에 몇 초 동안. 네. 그래서 내가 앞이 하얘지더라고. 근데 내가 그때 잠이 다 깼어. 좀 졸면서 보다가 기우죠. 그런데 뭐 잘 수습해서 끝까지 딱 마무리하시고. 그렇죠. 왜냐면 이번엔 수상이 거의 뭐 유력했으니까 준비를 하셨을 거 아니야. 네. 근데 뭘 이렇게 꺼내서 읽고 이러시진 않더라고 또. 그렇죠. 하여튼 이번에 23개 부분인가요? 이거를 대체 뭐가 받았는지 네. 최 과장이 좀 네. 순서대로 시상식 순서대로 하실 건가요? 아니요, 그냥 작품상부터. 그냥 순서대로. 네. 예, 그렇게 정리해주면 좋죠. 그렇게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또 여우 조연상 얘기는 좀 이따가 또 네. 하겠습니다. 네. 2021년 아카데미 수상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네. 93회. 작품상 노매드랜드. 그렇죠. 노매드랜드 뭐 예상한 대로 노매드랜드가 받았네요. 네. 우리가 다음 주에 무용법으로서 극장 가다로 하려고 네. 안 그래도 점 찍어놨는데 받을 줄 알고. 작품상이니까요. 뭐. 뭐 이렇게 경합을 할 만한 네. 영화도 좀 없고 내가 뭐 좀 사석에서 한 얘기인데 이번에는 작년 기생충이 나왔던 그 해에 비해서 영화 무게들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도 시청률이 반토막 났다는데 영화의 무게들도 약간 반토막. 그건 전체적으로 영화를 많이 못 만든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 코로나 영향이 아무래도 크죠. 작년에는 사실 코로나 영향은 없었던 그 전에 제작된 영화들이 그렇죠. 나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작년 영상들을 다시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작년 네, 시상식? 기생충 받았던. 근데 진짜 그때 감독상 뭐 작품상 후보들 보면 장난 아니야. 와,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진짜. 기생충이 받은 게 엄청 대단한 거였지. 네, 아직도 그 억양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펑준호 하는 그 억양이 너무 좋아요. 아니, 똑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니까 작품들의 무게가 물론 뭐 영화들이 다 좋은 영화들도 뭐 이번에 많이 있긴 했는데 작년 후보작들을 쫙 떠올려 보니까 스케일이나 어떤 영화의 무게나 이런 것들이 작년에는 뭐 엄청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작년에 어떤 오스카 작품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커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뭐 이번에 수상작으로 올랐던 다른 6개 영화 네. 뭐가 있었나요? 노매드랜드가 수상을 했고 더 파더, 더 파더. 그리고 유다 그리고 블랙 메시아. 예, 그렇죠. 블랙팬서 얘기한 거. 네. 그리고 맹크. 맹크. 네. 미나리. 그렇죠. 미나리도 후보작. 예, 후보작이었죠. 네. 프라미싱 영 우먼 그리고 사운드 오브 메탈. 네. 트라이얼 오브 더 시카고 7.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노매드랜드가 좀 유력했는데 만약에
아카데미가 다른 선택을 한다면 네. 맹크나 예. 트라이어. 트라이얼 오브 더 시카고 네. 세븐이 받지 않을까. 네. 다들 뭐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두 개 다 굉장히 좀 미국의 과거 역사 얘기고, 그렇죠. 맹크는 특히 또 영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옛날에 뭐 흑백 영화들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네. 맹크가 흑백이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노매드랜드가 미끄러지면 맹크가 받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네. 생각했는데. 저도 맹크한테 저는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 맹크를 봤는데 되게 잘 만들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 맹크도 되게 유력할 수 있겠다. 또 게리 올드만이라는 또 무게감 있는 배우가 그렇죠. 아주 뭐 고증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그래서 잘 만든 영화길래 그렇죠. 저는 노매드랜드는 저는 약간 좀 심심하다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좀 예, 너무 독립 영화 예, 같아. 너무 정적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아카데미가 작품상을 주기에는 아무래도 그쵸. 조금 더 이렇게 구색이 갖춰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영화 쪽으로 좀 쏠리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 있었는데 저는 약간 의외였어요. 노매드랜드가. 아 의외였다. 네. 나는 혹시 이제 뭐 반전이 일어나면 네. 맹크나 시카고 세븐이 받지 않을까. 저는 그냥 오로지 미나리가 그렇죠. 미나리 말고는 거의 본 게 없어. 골은 손흥민이 넣어야지. 노매드랜드를 오늘 보긴 했는데 그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느낌은 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뭐냐면 상실감이 워낙 큰 충격이었던 1년이라 그렇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상실감이 그쪽에 엄청나게 있구나라는 거를 이게 약간 좀 시대 정신이나 지금의 어떤 시류를 좀 반영하는 것도 있죠. 네. 좀 전 세계가 사실 좀 디프레스돼 있잖아요. 우울증에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예. 좀 그런 거에 좀 반증 같기도 하고. 그래서 노매드랜드가 네. 받았죠. 근데 이번에 원래 오스카는 네. 항상 작품상을 제일 마지막에 주고 끝나는데 올해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네. 제일 마지막에 나무 주연상을 이게 이제 이번 시상식에 좀 뭐랄까요 미스였죠. 아 진짜 그랬어요? 오 몰랐네. 체드윅 보스만이 받을 줄 알고 이 제작진들은 이걸 일부러 제일 마지막으로 뺀 거야 나무 주연상을. 그래서 뭐 다 준비해 놓고 근데 안소니 홉킨스가 받은 거지. 이번 시상식에 제일 큰 어떤 뭐랄까요 실수였던 것 같아요. 게다가 안소니 홉킨스가 안 왔어. 아 그래요 또? 영국에 있으니까 안 온 거지. 아 그렇구나. 그리고 자기가 받을 줄 생각도 못 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안소니 홉킨스가 이거 이따 나무 주연상 얘기할 때 얘기할 것 같지만 그 나중에 영상을 했더라고. 너무 영광이고 뭐 다 좋고 그런데 난 정말 생각도 못했다 이 말을 하더라고. 우리 관객 입장에서야 뭐 예상을 빗나가고 뭐 이런 거를 보는 맛에 보는 거죠. 그렇긴 한데 이게 이제 제작진의 실수지. 과연 이거가 이렇게 선택을 한 거가 나도 사실 체드윅 보스만이 받는다고 그랬잖아. 나도 그렇죠.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이게 좀 라이브 방송의 묘미라고 일종의 방송 사고가 난 거야. 너무나 탈 확률이 높았으니까. 사실 작품상 노매드랜드보다 확률이 더 높았거든. 근데 이게 투표로 하고 딱 거기서 까지는 거라는 게 사실 입증이 된 거죠. 사전에 뭐 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뭐 중국에서 이 노마드랜드의 수상 자체를 좋아하냐 싫어하냐 뭐 혹은 뭐 무시하냐 이런 얘기들이 더 되게 많이 들리는 걸 보면 중국에서는 이건 이제 검열. 그럼 아무튼 이 노마드랜드는 미국 영화죠. 미국 영화인데 이제 감독이 중국 사람이죠. 중국 사람인데 네. 중국에서는 이제 축하를 못 하죠. 그렇죠. 네. 중국에서는 못 보게 해놨어. 네, 중국하고 홍콩까지 막혔더라고요. 홍콩은 이것 때문에 막힌 게 아니고 그냥 홍콩 민주화 투쟁을 다룬 그 단편 다큐 그게 후보에 올라가지고 홍콩에서도 검열이 된 거예요. Do not split. Do not split. 예, 쪼개지 마라. 그 단편이 올라와가지고 홍콩에서는 항상 이거를 생중계로 네. 하다가 1950년대가 60년대 이후로 처음으로 생중계를 안 했대요. 근데 이게 좀 그렇습니다. 사실 중국인이 네. 오스카 최초로 네. 감독상을 받았는데 네. 중국에서는 지금 검색도 안 되게 해놓고. 예, 검색 그 우리나라 뉴스에서도 다뤘더라고요 그 내용을. 그러니까 중국의 포털 사이트에서 오스카를 검색을 하면 작품상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검색 자체가 안 되고 무슨 짓이야 이게. 누가 블로그에 그거를 올리면 바로바로 삭제가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도 그래서 알았어요 이유를. 네. 이 감독이 아주 오래전에 중국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인터뷰에서 한 거예요. 체제를 비판하죠. 네, 체제를 비판하고 체제를 비판합니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중국은 곳곳에 마치 거짓말이 판친다. 이런 식의 이제 인터뷰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 때문에 좀 이런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죠. 지금 중국이 저렇게 막 개혁 개방이 돼가지고 뭐 우리랑 크게 다를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인데 이런 거대한 팩트를 눈 가리고 앙호하고 있다니. 진우가 얘기한 것처럼 왜 그러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중국이 어떤 부분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또 중국 체제가 얼마나 견고하지 못한가를 숨기려고 하는지를 자기 기만적인 체제인 거죠. 아니, 그렇게도 얘기할 수 네. 있는데 흔히 불안한 사람이 자기 걸 감추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다고 보고 오히려 나는 지금 오샥이 방금 얘기한 순서를 바꿨다라는 건 상상도 못했고 나는 못 봤으니까 아카데미 시사기 자체를 본 건 아니니까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커 보이거든요 지금. 오히려 그게 더 큰 이슈가 돼야 될 부분인데 방금 얘기한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회자되는 걸 보면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인가? 그러니까 좀 이제 특이하게 남녀 주연상을 제일 마지막으로 뺀 거죠. 체드윅 보스만이 받는 줄 알고. 그게 이제 이번에 미스였다. 드라마틱한 뭔가 이 장면을 연출하고 싶었던 뭘 또 엄청 큰 일이잖아요. 뭔가 그게. 준비를 했을 거예요 아마 영상이나 이런 걸로 ABC에서 네. 뭔가 했겠죠. 다 해놓죠. 막 다 쫙 해놨는데 안토니오 심지어는 킨스 영상 준비도 안 하는 게다가 거야. 안토니오 킨스가 예를 들어서 원격으로 받을 거를 상정해서 거의 준비라도 해놨을 근데 수 그거를 있는데. 제작진이 거부했대. 그치. 그거 그럴 게 우리가 없다. 다 실황으로 했는데 그것만 또 뭐 이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솔직히 지금 그 소식 들으면서 저는 약간 너무 깜짝 놀랄. 진짜 이렇게 생 라이브라고 나는. 완전 생 라이브였던 와, 거지. 저는 완전 놀라운데요 지금. 아카데미 원래 그런 거잖아요. 봉투 까기 전에 모르는 거. 아니 근데 정말 극히 일부는 그래도 알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요, 그렇지 최소한- 않아서. 최소한 그 그렇지 봉투를 글자 넣는 사람은 알 거예요. 최소한 누군가 글자를 넣어야 돼. 그 글자 넣는 게 직전에 넣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직접 출력을 넣으면 직전에 해서. 최소한 야 체딩 무슨 아니야 뭐. 바로 직전 정도는 알잖아. 그러니까요. 그만큼 뭐냐면 이게 스포일되지 않게 흘러나가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거죠. 대단하네. 그 뭐 아카데미가 옛날에 뭐 잘하는 이렇게 어디 이렇게 건데. 밀봉에서 나오고 뭐 옛날에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거의 100년 된 세레모니니까 근데 야 그 권위가 있는 거지. 대단하네. 하여튼 미스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작품상을 안 하고 네. 갑자기 작품상에서 벌써 끝났나? 주연상 안 나왔는데 막 이러는 좀 약간 당황스러운 상황이 됐죠. 그것도 미스가 나가지고 그렇게 됐다. 노매드랜드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건 다음 뭐, 주에 하죠. 다음 주에 할 거니까. 다음 주에 하죠. 예. 네, 뭐 작품상 받을 만한 뭐 예. 깊이가 있는 영화인데 약간 이제 좀 우울하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영화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아주 따뜻하면서도 차가운 그런 영화라서 좀 특이한 영화예요. 그러니까 몇 번 봐야지 뭔가 뎁스가 나온다고 할까 뭐 이런 느낌. 그리고 영화가 칼난데도 불구하고 흑백 같은 느낌이 있어요. 요즘 흑백 영화를 계속 보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흑백 영화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아무튼 93회 2021년 오스카 베스트 픽처는 네. 노매드랜드가. 노매들랜드. 예. 아 이게 제일 첫 순서였는데 이렇게 길게 가면 그냥 이제 나머지 쭉, 네, 쭉 짧게 얘기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넘어가야죠. 어차피 뭐 빅5만 좀 얘기하고. 예. 그리고 배우들 4명의 배우에게 주어지는 연기상을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무 주연상 네. 아까 말씀드렸죠. 더 파더의 안소니 호킨스가 받았습니다. 네, 안토니. 이것도 참 우울하네. 저 진짜 꼭 보고 싶은 영화입니다. 저는 못 봤는데 음. 더 파더도 우울한 영화인가요? 아 이거 그 알츠하이머 얘기니까. 네. 우리가 알츠하이머를 다룬 영화들을 많이 봤잖아요. 네. 좀 비슷한데 여기서는 이제 아버지가 알츠하이머에 걸린 거죠. 그래서 뭐 소리 소문 없이 개봉도 하고 네. 이 영화는 앤토니 호킨스가 왜 옛날에 91년도에 양들의 침묵으로 주연상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다들 뭐 토를 안 달았는데 문제는 이제 너무 분량이 십몇 분밖에 안 돼요. 주인공인데 조연도 아니고 주연상을 받았어요 그때. 네. 근데 이번에 더 파더에서는 거의 모든 씬에 나옵니다. 그렇죠. 안토니 호킨스가. 분량이 그때 못 채운 분량을 이번에 다 채워서 주연상을 받은 게 또 큰 또 의미가 있네요. 콤프라치가 됐지 않을까. 게다가 이번에 최고령 수상자 기록을 역대? 다 깼어요. 어. 깰 수밖에 없죠. 지금 80 뭐 옛날에 3살인데. 양들의 침묵에서 상을 못 받았던가요? 아니 주연상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받았군요. 형 괜찮아요? 안 괜찮은 것 같아요. 계속 지금 휴대폰 지금 전화- 휴대폰 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왜 우리 김PD 형이 스티븐 연은 뭐 받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었겠죠. 저는 받을 네. 줄 알았어요. 아니, 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텐데 그래도 저는 스티븐 연이 노미네이트 된 게 대단하죠 진짜. 너무 그럼요. 저는 좋더라고요. 좋죠. 저는 사실은 시상식보다 이 노미네이트 발표할 때 그걸 라이브로 봤거든요. 근데 스티븐 연이 딱 올라간 걸 보고 제가 소리를 막 질렀거든요. 너무 맞아요. 좋아가지고. 맞아. 그렇죠. 이 네. 한국계. 그렇죠. 부인한테 욕 먹는 장면이 너무 리얼했죠.
그 채소 박스 있잖아. 욕 먹는 장면. 스티븐 연이 이번엔 시상자로도 나왔어요. 잘하더라고 역시. 그리고 코난 오브라이언이랑 친하잖아요. 그 코난 오브라이언 쇼에 여러 번 나왔고. 근데 이렇게 아카데미 이제 시상식 앞두고 둘이서 단독으로 둘이? 굉장히 긴 인터뷰도 했더라고요. 아, 인터뷰를 했어요? 예. 근데 되게 의외로 이렇게 웃기지 않고 진중하게 시상식을 앞두고 있어서 그랬는지 진중하게 인터뷰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나무주연상의 어떤 이번에 미스가 있어가지고 제작진의 미스라고 봐야죠. 우리야 미스할 수 있지. 우리들이야 뭐 관객 입장이니까. 체드윅 보스만이 탈 확률이 한 90% 정도 돼 보였어요, 진짜. 더 높았지. 게다가 우리가 그때 마레인이 하면서 얘기했지만 이건 뭐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한 가지는 그게 만약에 체드윅 보스만이 상을 탔다 손 치더라도 순서상으로 그걸 충분히 하고 작품상을 진상을 했어도 그닥 나쁘지 않은 순서일 것 같다는 생각 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너무 뭐 이벤트적인 거를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약간 너무 튀려고 하면 이제 사고가 생기듯이. 그러니까 쇼 그런 것 같아. 직전에는 좀 알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순서라도 바꿀지 그랬을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안 되나 보죠. 아니면 그때 좀 급하게 안토니 홉킨스를 연락을 해서 소감이라도 듣든가. 하여튼 이 쇼의 제일 마지막에 발표한 상인데 그것도 예년에 그랬던 게 아니고 거의 처음으로 나무주연상을 제일 마지막에 줬거든. 근데 유일하게 참석 안 한 후보가 상을 받았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약간 어수선한 분위기로 시상식이 끝났어요. 그랬군요. 네. 네, 여우주연상 네. 소개하겠습니다. 노매드랜드의 프랜시스 맥도먼드가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여우주연상은 3파전이었죠. 그러니까 프랜시스 맥도먼드랑 네. 마레인이에요. 바이올라 데비스. 네. 그 다음에 캐리 멀리건. 프라싱 영 우먼 프로미싱 영 우먼이라고 보신 분 있나요? 여기? 못 봤습니다. 프로미싱 영 우먼은 재밌어요. 지금 나온 영화들에 비해서. 캐리 멀리건은 우리가 그 옛날에 어느 어듀케이션 네. 거기서부터 본. 그리고 나는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네. 더 딕인가? 딕? 땅 파는 거. 그래서 영국에 유물 같은 거 파내가지고 하는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아무튼 아주 인상적인 영화에 많이 나왔던 배우인데 이번에 유력한 주연상 후보였죠. 프로미싱 영 우먼은 복수극이야, 복수극. 그러니까 나는 이게 좀 호러, 약간 옛날에 좀 미저리 뭐 이런 느낌인데 되게 좀 스마트하게 이 캐리 멀리건이 남자들에 대한 어떤 복수를 하는. 야, 이거 좀 약간 페미니즘 영화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대학 때 남자들한테 당했던 이런 거를 복수하는 거야. 그래서 그 영화가 뭐 이렇게 좀 가벼울 수도 있고 그냥 뭐 오락 영화, 뭐 약간 스릴러 이건 줄 알았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죠. 살인을 저질러요? 살인은 아니고 처음엔 살인을 하는 건 줄 알았어. 그건 아니고. 그런 영화들이 많잖아. 남자를 막 꼬셔가지고 데려가. 그런 다음에 다 죽이나? 뭐 이러는데 그건 아니고 딱 수첩에 이렇게 적어. 그래서 이 남자, 데스노트? 남자들한테 본때를 보여주는 거야. 술 먹고 왜 여자 꼬시고 이런 남자들 있잖아. 얘네들한테 다 이렇게 죽이진 않고 그런 역을 했는데 아주 인상적인 거죠. 근데 역시 프랜시스 맥도먼드가. 그리고 비올라 데이비스가 받았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렇죠. 네. 이 셋 중에 누가 받아도 이상하진 않았던 것 이상하지 같아요. 않은 건데 이번에 오스카가 네. 좀 굉장히 밸런스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오스카 하면은 좀 이렇게 몰아주기가 항상 횡행하잖아요. 작년에 기생충만 해도 4개나 받았잖아. 그렇죠. 근데 4개가 많이 받은 건 아니거든 사실 예전에 그렇죠. 비해서. 예. 근데 올해는 4개 이상 받은 게 없어요. 3개 받은 게 제일 많이 받은 네, 거죠. 맞아요. 그래서 아주 밸런스를 잡았다. 근데 그거를 뭐 의도하고 한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제 투표인단이 좀 늘어났죠. 예년에 비해서. 작년 올해가 이제 투표인단도 늘어나고 그래서 좀 민주화가 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 왜 2015년, 16년 이럴 때 완전히 너무 화해가지고 네. 문제가 좀 연기상 다 백인이 받고 막 이런 적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는 밸런스가 아주 컬러풀한 7색깔 무지개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막 난동을 부리고 그랬죠. 트윗에 또. 트럼프가 난동을 부렸어요? 트럼프가 이 최악의 아카데미라고 비난하고 그랬어요. 쥐는 최악의 대통령이었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그랬대요. 프랜시스 맥도먼드 연기는 뭐 흠잡을 데 없죠. 네. 진짜 보통 여배우가 영화에 보면은 이렇게 화장 안 하고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진짜 이렇게 몸을 던져서 연기했구나 싶은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많아요. 네. 뭐 이렇게 용변 보는 장면 특히 저는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바켓스에 네, 그런 장면은 여배우가 저런 연기를 하긴 참 어려운데
용병 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대로? 노매들랜드 예. 아니 그래요? 그 이제 버켓 위에 앉아 있는 거지. 뭐 그런 그러니까 거. 뭐 이렇게 첫 장면이 오줌 싸는 장면인가? 그렇죠. 그래. 예. 첫 얼굴 장면? 처음 얼굴이 딱 나왔을 때 그 처음 얼굴이 나왔을 때 아니 처음은 아니다. 처음은 아니고 거의 처음에. 예. 예. 처음은 아니고 처음은 이렇게 창고 여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예. 그런가? 예. 예. 뒤로 가면서 이제 하여튼 예. 중간에 이제 똥 때리는 장면도 나오고. 그래도 여우주연상 작품이니까 봐야죠. 작품상. 그리고 울루드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러네. 예. 물에 떠 있는 예, 장면. 예. 그게 목욕하는 장면. 뭐 근데 그게 뭐 이렇게 그렇게 뭐 야하거나 이런 건 그런 건 아니고. 않고요. 예. 근데 이제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점은 아름다워 보이는 거를 아예 생각을 안 해. 그리고 이 노매들랜드가 이제 원작도 여성이고 감독도 여성, 주인공도 네. 여성. 굉장한 페미니즘 영화입니다. 거기에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밸런스를 맞췄다라는 게 작년에 어떻게 보면 기생충보다도 더 이 소수자와 이런 거를 배려한 시상식이 아니었나. 네. 그래서 프랜시스 맥도먼드가 이번에 세 번째인가요? 그 캐서린 헵번에 이어서 여배우로는 두 번째로 주연상 카테고리로 세 번째 수상이네요. 옛날에 파고 네. 그다음에 몇 년 전에 2018년에. 예, 예. 우리 극장가드에서 했던 쓰리 빌보드. 쓰리빌보드. 예. 아 거기서도 인상적이었죠. 그렇죠. 아, 그다음에 이번에 노매들랜드로 예. 이제 뭐 현존하는 메릴 스트립을 제끼고 메릴 스트립은 뭐 후보만 20번인가 됐지만 네. 여우주연상을 3번이나 받은 현존하는 뭐 최고의 배우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수상 소감 이런 거 얘기하는 것도 네. 이제는 뭐 엄청난 내공이 네. 있고 그 조엘 코엔 남편이랑 시상식에 딱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대단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프랜시스 맥도먼드가 현존하는 최고의 여자 배우. 예.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예. 이 세 명 중에 누가 받아도 이상하지 않았을 텐데 개인적으로 누가 받았으면 좋았겠다 싶은 그런 마음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번에 형은 예. 남녀 주연 조연 다 흑인이 받을 수도 거라고. 있다라는 네.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네. 왜냐면 이걸 그런 예측이 꽤 있었죠. 예. 야 이건 오히려 이제 뭐 완전히 까만 블랙 아카데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거 그럼 진짜 멋있는데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흑인은 이제 나무 조연상만 네, 받은 받았죠. 거죠. 네. 네. 최 과장은 누구 예상했는데? 근데 프로미싱 저는- 영화만 안 봤다며. 네, 저는 뭐 캐리 멀리건은 생각은 못 하고 있었고 비올라 저도 데이비스. 솔직히 프랜시스 맥도먼드보다는 비올라 데이비스 쪽에 저도 무게가 조금 더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등장하는 비율이 네, 비중이 영화에서 비올라 데이비스가 잘했지만 그렇죠. 조금 프랜시스 네, 맥도먼드처럼 많이 나오진 않았죠. 네, 한 절반 정도 나왔죠. 이번에 예. 오스카에서는 영화에 많이 나온 사람을 준 것 같습니다. 안토니 호킨스도 영화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계속 나와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 프랜시스 맥도먼드는 그러네. 네. 그래서 분량에 무게를 두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팬데믹 상황에 수고했다 이거죠. 이 상황에서 영화 찍고 열연을 했는데 네, 나무조연상. 조연상 네, 나무조연상은 유다 그리고 블랙메시아의 다니엘 칼루야가 받았습니다. 칼루야. 다니엘 칼루야는 여러분들 그 Get Out 거기에 네. 거기에 나왔던 영국 출신의 배우죠. 이번에 뭐 유력했죠. 근데 샤샤 바론 코엔도 좀 사샤 베론 코렌이 있었구나. 예, 좀 그 물망에 올랐잖아요. 저는 사실 바프타에서는 이게 받았죠. 예, 유다 그리고 블랙메시아를 못 봐서 트라이얼 오브 더 시카고 세븐의 그 샤샤 바론 코엔의 연기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고 재밌고 그렇긴 했어요. 훌륭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샤샤 바론 코엔이 받아도 이상하지 않았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마음속에 점을 찍고 있었는데 제 점이 잘못됐더라고요. 그리고 사운드 오브 메탈에 나온 네. 폴 레이시라는 네. 배우가 있었어요. 나는 이 사운드 오브 메탈 본 사람 다 나만 봤나? 그렇죠. 사운드 오브 메탈 보면은 이분이 청각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어떤 그 빌리지 같은 거를 조성해서 거기에 이제 리더야. 수어를 하면서 이 청각 장애인들을 이끄는 아주 인상적인 역할을 해서 나는 굉장히 안 잊히더라고요, 이 배우가.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청각 장애가 있는 건 아니고 부모님이 청각 장애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수어를 굉장히 능숙하게 하고. 그래서 사운드 오브 메탈이 청각 장애가 갑자기 찾아온 드러머 얘기거든. 그것도 약간 좀 디프레싱되고 약간 노매들랜드 약간 그 좀 반열에 있는 영화이긴 한데 폴 레이스라는 배우도 나는 사실 뭐 이렇게 익숙한 배우는 아니었는데 인상적이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니엘 칼루야 말고 또 레키 스탠필드라고 이 블랙메시아 여기에 나왔던 같이 공동 주인공 비슷한 블랙팬서 리더 그 둘이 같이 올라갔어요. 나무 조연상에 주연 카테고리로 안 가고 조연 카테고리로 두 명이 다 올라온 거야.
마치 옛날에 아마데우스에서 모차르트, 살리에리가 다 주연상 후보에 올라갔듯이. 근데 이제 둘 올라가서 한 명이 받은 거죠. 네. 나무 조연상은 그렇게 다니엘 칼루야가 받았습니다. 이 영화도 점 찍어놨다가 꼭 봐야겠습니다. 유다 네. 그리고 블랙메시아도. 네, 이거는 근데 60년대 그 블랙팬서 네. 그 얘기라서 네. 과격한 인권 운동하는. 네. 그리고 여우 조연상. 아이고 예, 드디어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아, 기다렸어요. 아, 네. 기다려. 미나리의 윤여정. 아, 이야, 뭐 작년에 그 기생충의 감독이 되살아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상 소감도 멋있었고, 내가 막 떨리더라고. 저분이 상 아무리 많이 받았지만 오스카인데 예. 흔들리지 않을까. 아, 형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져? 근데 앞에 막 말이 이렇게 막 아무 말이나 막 나오는 거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완전히 패닉하신 거 아닌가. 근데 오샥이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막 이입을 해서 걱정까지 하는 상황이었어. 처음에 좀 그랬어요. 지금 예. 여러분들 TV로 보시는 건 약간 편집된. 맞아요. 예. 약간 이제 윤영 선생님이 이제 딱 거기서 그러면 추스린 하잖아요. 다음에 I Meet Myself Together 하잖아요. 풀 영상 많이 올라와 있어요. 네. 근데 보니까 좀 당황스러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황할 수 있는 상황을 얼굴 감싸는 그 귀여운 모습으로 다 녹이시더라고요. 그러잖아. Let me put myself together 그러잖아. 나 좀 추스릴게요. 그렇죠. 이 얘기까지 하잖아요. 네. 그다음 정말 추스렸어. 네. 네. 그래서 쫙 얘기하고 그리고 아카데미 뭐 해주신 분들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뭐 이렇게 근데 참 우리나라 배우 중에 처음으로 이제 이 오스카에서 상을 탄 배우가 드디어 나왔는데 그렇죠. 어떻게 또 우연히 영어를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러네. 나온 것도 그렇죠. 그것도 좀 그렇죠.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말로 연기한 건데. 예. 아니 그거는 오스카라는 시상 제도를 보니까 수도 없이 캠페인을 해야 되는 그렇죠. 일종의 정치 캠페인처럼 예. 뭐 선거에 선거 나가는 운동, 것처럼 예, 한 운동을 해야 선거 운동을 되는데 하는 거죠. 예. 이분이 그렇게 말을 잘하지 못했다면 네. 아마 수상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던데요, 저는. 그리고 오히려 아카데미 시상식 이전에 했던 영상들도 찾아보게 되던데 네. 거기서도 몇 번씩 Let me put myself together라는 말을 해요. 근데 그 의미가 되게 잘 갖춰진 연기였어요, 정말. 그 연기가 물론 진심이 담긴 연기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감정과 모든 부분을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탁월했다는 거. 그렇죠. 좀 잠깐 당황하는 모습이 보이긴 했는데 그 당황하는 모습조차도 난 오히려 집중시키기 위한 굉장히 잠깐 말을 연기였다? 말을 짓는 정도밖에 안 돼 보이더라고. 그것까지 연기하면 연기라기보다는 대단한 거지. 그건. 잠깐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지 하고 잠깐 잊어버렸던데 다시 찾아가는 그 과정이었지. 뭔가 대단히 뭔가 이 감정의 동요가 있다든지 뭔가 이런 게 아니었어요. 아니 그리고 수상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준비를 하셨겠죠. 네. 하셨고 어떤 얘기를 순서대로 이렇게 하고 뭐 대사 나는- 외우듯이 하셨겠지만 심지어 나는 그게 그 말 어떤 말을 하자고 서로가 기획회의라든지 회의를 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뭐 모르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거기서 이제 할 말은 다 하고 내려갔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중요하죠. 네. 나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자기 이름, 나를 어떻게 부르는 예.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잘못 부르는데 나는 좀 그거에 대한 나도 좀 불만이 있어요. 우리 이름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서양은 성을 뒤에 붙이죠. 네. 그죠? 그래서 내가 홍길동이면 I'm 길동홍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근데 작년에 봉준호 생각해 보세요. 준호봉 이러지 않았죠. 그렇죠. 봉준호 이랬잖아요. 네. 이제는 자기 성을 앞에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니네 서양 애들도 우리 문화 존중해라. 우리는 성을 처음에 쓴다. 우리는 가족을 중요시해. 네. 중국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네. 그리고 외국에서 김정은 얘기할 때 네. 김정은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죠? 문재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네임드 셀럽들은 그렇게 존중해 주는 거야. 이제 슬슬. 그래서 나도 이제 우리도 보통 이제 우리가 외국 사람 만나면 나도 지금 거의 버릇처럼 성을 뒤에 붙여서 얘기하거든요. 내가 소개할 때 그거 좀 그래. 항상 얘기하고 나서 그래서 보통 그냥 성을 쓰고 거기 성 앞에 코마만 찍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내 성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홍길동이면 그냥 홍길동 이렇게 하시는 거가 난 좋겠다. 그래서 윤여정도 윤여정 이렇게 하는 게 네. 우리 여정윤 이러지 않잖아. 그렇죠. 난 그거를 이번 기회에 그리고 우리는 세 글자잖아요 이름이 보통. 네. 그래서 그 세 글자를 다 떨어뜨려서 이렇게 쓰죠. 네.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런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윤정 뭐 윤여. 윤여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정이라고 못 읽고 여영이라고 읽는다고. 그렇죠. 예. 그리고 여영이라고도 읽고 예, 뭐 아니면 유정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이름은 붙이시고요. 길동은 붙이고
홍은 앞에다가 이렇게 뒤에다가 하든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이번에는 여정윤으로 소개를 했죠. 여정윤 이렇게 네. 했죠. 예. 그래서 좀 아쉽네요. 그거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근데 그것 또한 확인 안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한테 확인하겠죠. 확인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차피 이게 허락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네. 그 오작이 얘기한 이 부분은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이름을 사람들이 잘 못 부른다. 근데 그게 일상화된 일이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여기서. 그러니까 내 이름이 어떻게 불려지는지 저들은 관심이 없다라는 걸 드러내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부른다 이거야. 그거잖아요. 이게 이 스피치의 포인트는 그렇죠. 자기 멋대로 부르면서 마치 자기가 아는 듯이 다 그 사람인 듯이 얘기하고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을 수정해주면 어렵다고 투정되고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다 용서해줄게. 아주 멋있었어. 결국 딱, 웃음으로 마무리를 그렇지. 또 하는. 근데 이제 그 조크가 있어요. 나 전에 무슨 SNL인가 보니까 이렇게 사람 이름 이렇게 해놓고 한국 이름이 발음하기 정말 어렵다라는 식으로 조크를 하더라고요. 김병현 이거 어렵거든. 그리고 우리도 사실 서양인들 이름을 부를 때 정말 정확하게 부르는 경우가 그쵸.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뭐 배우들 이름 얘기하고 이러는 것도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찬가지로 똑바로 좀 읽어주지라는 아쉬움을 가질 수 그쵸.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살짝 만지고 가셨다라는 게 나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는 못 사는 나라고 옛날부터 정말 우리는 콩알만한 나라였고 원조 받던 나라였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이민 1세대도 가서 자기 이름을 니네 발음하기 좋게 내가 이름을 이렇게 써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씨들은 리로 했고 네. 김 씨들은 킴, 네. 리, 킴 다 외국에 있는 이름이죠. 예, 영미식에 다 있는 이름이에요. 네. 박도 파크라고 하고 네. 공원 파크. 네. 사실 우리가 그 바람이 아니잖아요. 뭐 영국 아카데미부터 해서 쭉 그동안에 윤여정 씨의 그 소감들이 예, 화제가 좀 됐습니다. 계속. 그래서 이번 아카데미 때도 조연상 만약에 받게 된다면 어떤 수상 소감을 얘기할까에 대한 부분도 미리 사전에 좀 화제가 좀 됐었더라고요. 예. 역시 오늘의 수상 소감 끝 마친 후에도 리트윗과 뭐 이런 트윗까지 뉴스에 나올 정도로 오늘의 가장 중요했던 순간이라고 또 그리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말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내가 당신들 그러니까 지금 영국 조연상에 노미네이트된 5명의 특히 글렌 클로즈를 딱 집어서 얘기하면서 예. 나는 당신과 경쟁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고 이미 다 인정을 해버리고 네. 그리고 내가 오늘 이 상을 받게 되는 건 내가 단지 운이 좋았기 때문이다. 당신들이 더 대단하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나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무시당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첫 부분과는 정말 대비되는. 저번 시간에 내가 글렌 클로즈랑 윤여정 반반 이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글렌 클로즈 이렇게 앉아 있는데 또 못 받은 거 아니야. 그렇죠.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못 받을 줄 알았어 갖고 아쉽지만 다음에 좀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뭐 지금 내일 모레 80인데. 근데 두 분이 동갑이고 정말 연기자로서 정말 이런 역 저런 역 다 하면서 했고 삶의 굴곡도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아주 또 특이한 할머니 역으로 그렇죠. 정말 되게 인상적인 역할을 해서 너무 이게 뭐랄까요 이게 전문용어로 쫑이 났다 그러나 쫑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윤여정이 받으니까 기분은 좋지만 이 글렌 클로즈 선생님은 집에 갈 때 어쩌려나. 또 이렇게 허전한 마음이 있긴 있었겠죠. 그죠? 그렇죠. 근데 예. 프로 후보라잖아요. 이제 벌써 8번 9번을 오스카 후보에 올랐는데 한 번도 못 받은 거니까 이번에 그 중간에 그 퀘스트러브가 내려와가지고 막 춤도 시키고 막 그랬었잖아. 그래서 뭐 그런 거는 다 혼자서 하시고 집엔 빈손으로 갔어. 중간에 이번에 퀘스트러브가 뭐 이렇게 음악 틀어주고 이거 뭐 음악 퀴즈 같은 걸 하더라고요. 프린스의 뭐 퍼플 레인을 틀어주면서 이게 오스카 주제가상 후보에 들었냐 뭐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 나도 잘 모르 들었나 안 들었나 잘 모르더라고.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었다고 하더라고. 아무튼 뭐 중간 중간에 그렇게 기획된 관객이 없으니까 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이번에 15명의 그 시상자들이 딱 순서에 맞춰가지고 그걸 했죠. 정말 쟁쟁한 사람들 팀에 스티븐 연도 있었고, 그렇죠. 해리슨 포드가 나와가지고 에디팅 이런 거 상 주면서 뭘 어떤 영화를 계속 얘기를 해. 별거 아닌 것처럼. 근데 그 영화 알고 봤더니 블레이드 러너야. 아무튼 이 프리젠터들 그 시상자들도 아주 뭐랄까요 다양하게 아주 잘 배분을 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에는 또 윤여정 씨 받고 이제 행사가 끝난 다음에
아카데미 측에서 올린 인스타에 올린 영상들이 또 화제가 됐었잖아요. 예, 그래서 짧은 이제 배우들의 짧은 영상들이 올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시상식 끝난 후에 객석에 앉아서 졸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서 에필로그 청소하던 영상 사람이 같이? 뒤에서 청소하던 사람이 트로피를 주워서 이렇게 전해주거든요. 그랬더니 맞다, 그거를 맞다. 품에 안은 채로 다시 졸기 시작하는. 그런 또- 이번에 그런 짤들이 있더라고요. 네, 인스타그램 그런 봤더니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들 이렇게 영화를 보는 극장에 온 사람들이야. 네. 그래서 팝콘을 다 먹으면서 이렇게 보고 막 그 씬들을 연출했더라고요. 그거 재밌어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짧은 짤들이 있습니다. 예, 오스카 짤들. 저는 그 영상도 재밌었는데 이렇게 윤여정 선생님이 그 카나다 기자랑 인터뷰하고 있는데 레드카펫 장소 근처에서 인터뷰하고 있는데 글렌 클로즈가 다가와가지고 둘이서 이렇게 조우하는 장면이 이렇게 그 영상이 재밌더라고요. 둘이서 그 표정이 서로 참 참 할 말만 안 이런 표정이죠. 그리고 되게 서로 진짜 이렇게 존경하는 이런 표정을 짓더라고요. 특히 윤정 선생님은 그 표정이 제 느낌에는 어쩌니 너 이번에 또 못 받을 것 같은데라는 그런 그렇게 시상식 전에 네, 시상식 전에 아. 저는 그런 표정이 약간 좀 느껴져가지고 미안해. 미안해서 어쩌니 이런 표정이 저는 약간 느껴졌어요. 그거는 그 시상식에 대한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네. 나는 올해는 거의 매스컴 미디어를 쥐어잡고 윤여정 선생님이 막 계속 흔드니까. 계속 화제가 됐으니까. 흔드니까 그거에 대한 자신감도 있다고 봐요. 네. 다만 두 분의 그 만남에서 옷 모양새만 봐봐. 내가 보기엔 정말 대되는 사람 같거든. 한 사람은 정말 화려한 드레스인데 예. 한 사람은 너무 수수한 단촐한 그 서로가 다른 측면에서의 색깔이 있는 거잖아요. 그 색깔이 정말로 딱 사람들한테 어떤 선택을 받건 간에 저들은 다 인정할 만하다. 그렇죠. 이게 인식이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부담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오시기 방금 얘기한 것처럼 8번이나 나를 안 주는 아카데미에 대한 미움은 있을지언정 나는 글렌 클로즈가 윤여정 선생님에 대한 섭섭함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거 없을 없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올해는 드는 것 같아요. 워낙 대스타고 두 분이 이 동갑내기 둘이 원래 알았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처럼 윤여정 선생님이 윤여정 선생님 한 번 만났을 때잖아요. 이번이 아니고 예전에. 그렇죠. 그때는 이제 뭐 글렌 클로즈만 유명했겠지만 글렌 클로즈가 그래서 뭐 이러고 갔다고 되게 그런 얘기 한 적도 그러니까 있어요. 이번에 사실 이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가 됐잖아요. 윤여정 선생님이. 그렇죠. 사실 우리는 근데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다 윤여정 선생님 그 나이 또래에 정말 연기 잘하는 그런 배우들 우리 다 있잖아요. 다 있죠. 그리고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더 연기 잘하는 분도 있고 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윤여정이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가 된 거예요. 아유 뭐 한국뿐만 아니라 얘는 아시아를 대표하고 뭐. 네, 뭐 그래서 뭐 경축입니다, 경축. 그럼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뭐랄까요, 이 한국인이라는 긍지 그걸 좀 심어준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또 주목할 만한 여우 조연상 후보는 올리비아 콜맨. 예, 재작년에 그 더 페이버릿으로 여우 주연상을 받았다. 네. 영국 배우죠. 네. 근데 이번에 이 더 파더에서 네. 아까 그 알츠하이머에 걸린 안소니 호킨스의 딸로 나와요. 네. 이제 나이가 뭐 한 50대 이런 딸. 네. 근데 거기서 이 연기가 그 보통 이런 알츠하이머 영화들 보면 이 병에 걸린 사람보다 그 주변 사람들의 어떤 그 감정 라인이랑 그 안타까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 올리비아 콜맨이 정말 잘 연기했어요. 그거를 이렇게 막 대성통곡하고 뭐 이런 게 없이 그 안타까움을 표정이랑 이 대사랑 이런 걸로 잘 녹여내서 뭐 물론 이번에 뭐 글렌 클로즈랑 뭐 윤여정의 두 경합이었지만 올리비아 콜맨도 연기가 아주 좋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독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감독상은 노매드랜드의 클로이 자오가 받았습니다. 클로이 자오. 네. 예.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작년에 한국 사람, 네. 올해는 중국 사람이 받았는데 글쎄요, 이 영화가 네. 뭐 중국 영화는 아니잖아. 그렇죠. 중국인들 얘기도 중국에 아니고. 관한 얘기가 전혀 없는 영화고 또 이 클로이 자오라는 이 감독도 사실 영미권에서 계속 교육을 받은 그쵸? 사람이더라고요. 예. 중고등학교 때 자기가 정체성이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뭐 그렇게 강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작년과 재작년에 그 예. 분장상 받은 네. 일본이죠. 네. 그 분장사. 이거는 그때 이번에는 뭐 일본이야 그렇게 넘어갔지만 이거는 좀 내가 봤을 때는 좀 약간 블랙 코미디 같아요. 이게 중국에서 이 클로이 자오를 차단하고 마치 옛날에 우리 뭐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금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잡아가듯이 21세기인데 중국이 이렇게 한다라는 거가 참 블랙 코미디 같습니다. 나는
게다가 이번에 홍콩까지 그 단편 영화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게 우리 바로 옆 나라인데 참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기 이전에 아카데미가 워낙 미국적이라는 생각도 해보긴 해야 되죠. 미국적이라고 뭐가?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건 정치적인 건데 정치가 그럼 다 지배하지 그럼. 아니 그렇다고 뭐 클로이 자오가 나와서 오스카 시상식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고 그게 아니건 기관 간에 그게 조류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그게 잘 됐냐 잘못됐냐 그러면 비난할 수 있죠. 근데 이 클로이 자오는 시상식에서 보니까 그냥 소녀 같더라고. 머리도 양갈래로 스타일도, 양갈래로 따가지고 어른들 노는데 놀러 온 아이 같은, 물론 아이는 아니죠, 나이도 있긴 한데 그래도 어리지. 감독상을 받은 작년에 봉준호보다도 훨씬 어리니까 대단한 상을 받은 거죠. 감독상을. 그것도 이렇게 첫 타석에서. 봉준호는 그 전에 쭉 그 필모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클로이 자오는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지. 아무도 몰랐는데 벼락 스타가 된 거는 맞는 것 같긴 하죠. 그렇죠. 그만큼 올해 영화가 많이 없었다는 얘기도 될 수도 뭐, 있죠. 예, 뭐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옛날에 이제 20세기 말 21세기 초 요럴 때 그 이안 네. 대만의 이안 감독이 그렇죠. 와호장룡으로 그렇죠. 네. 오스카에 등장했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땐 야, 이 사람 진짜 대단하다. 그때 막 경이로운 눈길로 쳐다봤거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전에 이안 감독 영화들 우리 쭉 봤었잖아요. 네. 그래서 와우장룡으로 야 드디어 이 동양의 정서, 물론 그건 이제 중국 얘기지만 이거가 서양에도 엄청 먹히는구나, 그런 거를 불과 20년 전에 느끼고 그랬는데 작년에 기생충, 올해 클로이 자오까지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이제는 글로벌한 어떤 문화적인 어떤 흐름이 네. 이렇게 이제는 좀 뭔가 이렇게 구두점을 찍고 또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클로이 자오는 이름에도 볼 수 있다시피 이름이 클로이니까 이 사람은 이제 중국인이라고 하기에는 또 아까 최 과장이 얘기했듯이 앞으로 뭐 중국으로 들어가서 중국 영화를 만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중국에서 이렇게 싫어하고 그런 거 보니까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거기 참 아니 뭐 몰라 다 그런 거지. 독재 국가는 다 원래 그래. 독재 국가. 독재 국가, 권위주의 국가는 원래 그래요. 우리도 그런 세상을 겪고 왔잖아. 정의삭 감독도 참 상은 아쉬워요? 못 받았지만 아쉬워요? 아예 상은 뭐 저도 받을 거라고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정말 그 자리에 와서 즐기는 모습이 느껴졌어요. 그렇죠. 그죠? 그 정의삭 감독이 아내와 함께 아내와에 네. 와서 와 내가 아카데미에 노미네이트가 돼서 그래서 그 분위기를 참 즐기고 있다. 너무 그렇죠. 행복해 보인다. 그런 게 느껴져서 네. 보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상은 뭐 못 받을 수 있었지만. 예, 네. 이번에는 감독상 후보에 여성이 2명이나 있었죠. 네. 그 아까 얘기한 프로미싱 영우먼, 에메랄드 핀넬. 그렇죠. 이름이 에메랄드예요. 이 감독님도 좀 유력했죠. 이번에 그 옛날에 허틀로커로 캐서린 비글로우가 예. 뭐 여성 최초자 최후로 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이제 이번에도 여성 감독이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클로이 자오 아니면 에메랄드가 받겠구나 그랬는데 클로이가 받았습니다. 클로이 자오가 어떤 여성들의 약진, 이번 오스카 시상식에서 여기저기서 많이 볼 수 있었어요. 네. 각본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각본상을 네, 프라미싱 영 우먼의 네, 에메랄드 핀넬이 받았습니다. 네. 감독 겸 작가도 한 거죠. 네. 스토리가 아주 뭐 발칙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자들 보면 뜨끔해요. 이거 각오하고 보십시오. 정말 여성들이 우리 그동안 괴롭힌 거 너네 한번 대가를 치러봐 이러고서 딱 만든 영화예요. 딱. 저는 그렇게 많이 안 괴롭혔던 것 같은데. 나도 뭐 그러지는 않았는데. 형 엄청 뜨끔했던 거 아니에요, 형이? 아니 나는 내가 얼마나 여성의 의사를 존중하는 나를. 그게 참 양심 없네요. 뭐야, 이번만큼은 뭐. 이번만큼 오샥을 두둠하고 싶은 게 뭐냐면 두둠은 뭐야 두둠. 두둠을 해보면 두둠. 우리가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진짜 많더라고요. 옛날에 생각해보고 지금도 생각해보면 옛날에 어떻게 정말 대놓고 그렇게 행동했지? 라고 싶은 것들이 지금 이제 정말로 다시 재정립되는 것들이 많아서 오샥은 반성 많이 하시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각본상은 이제 각본상이 사실 좀 약간 경합이었어요. 네, 그렇죠. 미나리 될 줄 알았어요. 그 미나리도 난 좀 생각을 했지. 이제 각본상이 두 개가 있죠. 이제 각본상 오리지널 스크린플레이, 예. 오리지널 이 영화만을 위해서 쓴 각본이 있고 각색이 있고. 각색이 있죠. 그게 이제 아니었습니다.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받아도 빅5 받은 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미나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쓴 각본이고 자기 자전적인 얘기, 우리 저번에 미나리 얘기할 때 했지만
그래서 이 5개 중에 뭐가 받아도 뭐 이상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근데 이제 트라이얼 시카고 세븐이 그래도 받지 않을까. 네. 그래도 뭐 전문가들은 시카고 세븐을 많이 예상을 했죠. 네. 왜냐면 이 사람은 아론 소킨이고 그렇죠. 뭐 워낙 뭐 아론 소키는 좀 기대하고 온 듯한 표정이던데. 그러게 예. 뭐 주문 받지 뭐 이런 표정이던데. 근데 그냥 바로 보기 좋게 미끄러졌습니다. 그래서 아론 소킨 이번에 오스카 시상식에서 아주 잘 밸런스를 맞췄고 잘 배분했는데 섭섭한 영화가 하나 있었죠. 그게 바로 아론 소킨과 시카고 세븐입니다. 네. 후보에 많이 올라갔는데 하나도 못 받았어요. 네. 그 내가 그 채팅방에도 시상식 끝나고 이번에 뭐 골고루 좋네요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시카고 세븐은 근데 좀 우울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듣는데 이번에 하나도 못 봤어요. 네. 어떻게 보면 영화의 어떤 가장 헐리우드 스타일로 네. 미국식으로 만든 영화인데 물론 주제는 약간 자신의 과거를 약간 좀 들여다보고 부정하고 사법부를 좀 까는 내용이었긴 하지만 네. 각본상 정도는 받지 않을까 싶었는데 근데 제 주변에서 그 무용보 듣고 트라이얼 오브 더 시카고 세븐 본 사람 중에서 네? 재밌었다, 너무 재밌었다 영화 이런 리뷰가 좀 있었거든요. 그 우리한테는 또 재밌는 면이 있죠. 우리 현실에 맞닿아 있는 면이 있어서. 아니 영화도 완성도 되게 높고 네, 연기들도 너무 잘했고 그렇죠. 근데 진짜 좀 섭섭할만 하네요. 섭섭하죠. 이번에. 이건 네. 내가 봤을 때 되게 섭섭합니다. 네. 다 2개씩 받았는데 네. 잘- 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인가요 이게? 아니요, 그렇지 않았죠. 뭘 잘 알아 몰랐지. 모르는 사건이. 아니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잘 몰랐던 네. 아니 뭐 이 역사적 팩트는 있었지만 네. 다시 딱 아론 소킨이 작심하고 그렇죠. 아주 상 받으려고 말이 너무 많아서 그랬던 거 아닐까요? 대사가 너무 많아. 늘 하는 얘기지만 네. 아무튼 예 각본상은 프로미싱 영 우먼이 받았네요. 네. 네, 각색상. 각색상. 각색상은 더 파더의 플로리안 젤로의 한 명이 수상을 했습니다. 예. 저는 진짜 오늘 방송 녹음 끝나고 가장 먼저 찾아보고 싶은 영화가 더 파더예요. 진욱이가 네. 좋아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음. 제가 이 영화에 대한 다른 이제 리뷰나 설명들을 좀 봤다가 제가 그동안 익히 봐왔던 영화와 다르더라고요. 이 알츠하이머 병의 이 환자의 시선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오, 좀 정말 새로운 트릭이 좀 장면이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그 트릭. 근데 그게 뭐 이렇게 아주 스마트하고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영화의 어떤 구조 중에 하나야. 그게. 왜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봤던 알츠하이머 영화는 주변인의 시선으로 보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주인공이 나중에 혼란에 빠지는 거죠. 그렇죠. 아 근데 그걸 안토니 홉킨스가 대사도 진짜 많고 음. 되게 좀 혼란스러운 걸 연기해야 되는데 그거를 아주 잘했어요. 아주. 일단은 관객들은 보면은 좀 중간에 뭐지 뭐가 진실이지 막 이렇게 돼. 그렇죠. 그리고 약간 스릴러 같은 느낌도 좀 있고 그렇다면서요. 좀 약간 중간에 약간 네. 호러가 아닌가 그러니까요. 이게 약간. 그러니까 제가 이거 궁금한데? 궁금하죠. 예. 아 그런데 이제 영화 자체는 좀 약간 막 엑사이팅한 그런 건 아니고요. 좀 안타까움의 정서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예, 지금 노마드랜드 사운드 오브 메탈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약간 이렇게 좀 디프레싱 되는 영화들이 좀 많아요. 예, 많기는 코로나 시대라 그런지. 네, 촬영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촬영상은 맹크의 에릭 메세츠미트라는 사람이 받았습니다. 네. 네. 촬영상 받으면 맹크 네, 받아야죠. 어우, 저는 엄청 잘 찍었어. 맹크 보는데 이 흑백 영화잖아요. 네. 이게 오선 LG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 이게 그렇습니까? 50년대 느낌인데 음. 화질이 너무 좋잖아요. 그 요즘 영화니까 지금 이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화질이 너무 좋은데 옛날 영화를 보는 듯한. 시대가 그때니까. 희한한. 아 근데 이게 그 시대가 그때니까 뭐 물론 그렇지만 재밌는 게 아니 요즘 영화를 보는 것과 옛날 영화를 보는 때의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흑백. 예, 그 질감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화질이 굉장히 좋은데 마치 50년대 영화를 보는 듯한 질감이더라고요. 아니 저는 지금 너무 재밌는 게 지금 최 과장님이 이 맹크라고 그러셨죠. 네. 이 맹크에 대한 이제 막그 감정을 살려서 막 불을 지피고 있는데 갑자기 오샥하게 물을 한 방울 똑 떨어뜨리고 다시 푸시 했다가 다시 아니 근데 이게 하고 다시 아 이거 참 물을 한 방울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맹크는 사람 이름이에요. 맹키비츠라고 네. 그 유명한 영화 시민 케인 네. 오손 웰즈의 그거의 대본을 쓴 네. 작가예요. 마치 옛날에 우리 몇 년 전에 트럼보 네. 그것처럼 그 사람 얘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게리 올드만이 맹크 역을 했죠. 네. 이 형제인데 맹크가 이제 이 사람이 형이고 동생이 이제 유명한 맨키비치 감독이죠. 예. 이게 40년대 뭐 요때 헐리우드에 그런 거 아주 잘 고증해가지고 네. 잘 만들었어요. 그때 영화계 그때 황금기였잖아요. 그래서 MGM 영화사 뭐 네. 이런 거를 들여다본 영화인데 사실 우리가 전에 원스 어폰 어 타임 헐리우드 했을 때처럼 잘 모르면 뭐 신미케인 뭐 오손웰주 누구야 몰라. 시민케는 안 본 사람이 훨씬 더 많을 텐데. 그렇죠. 네. 이제는 더 그럴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사실 오손웰주도 모르고 시민케인도 모르고 맨크도 모르면 네. 한없이 지겨운 영화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약간 그 어떤 함정이 있긴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지금 뭐 넷플릭스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게리 올드만이 아주 잘했습니다. 시민케인을 보셨던 분이라면 볼만한 영화인 것 같아요. 이 영화에 근데 네. 시민케인이 나오지는 않죠. 그렇죠. 시민케인의 영화를 뭐 만들다거나 메이킹 뭐 이런 거가 아니고 그냥 그때 그 주변부를 얘기를 해주고 네. 있어요. 그때 나오는 사람들 뭐 이런 거. 맹크를 최 과장은 잘 봤나 네, 보네. 재밌게. 네. 아 근데 맹크 재밌게 보셨으면 자산어보는 뭐 기가 막히셨어요. 그래 나는 자산오버가 더 나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촬영상은 자산오버가 받는 걸로. 네, 편집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편집. 편집상은 사운드 오브 메탈의 미켈 이지 나일슨이라는 사람이 받았고요. 네. 사운드 오브 메탈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네. 락 드럼 약간 좀 펑크 락 같은 거 하는 네. 2인조야. 네. 이 주인공이 드럼을 치고 네. 여자 주인공은 노래를 하는 그런 두 명이서 그러면서 막 이렇게 투어를 다녀. 네. 큰 무슨 뭐 이렇게 RV 같은 데서 먹고 자고 하면서 네. 투어도 다니고 뭐 이렇게 음악하는 드러머예요. 뮤지션인데 갑자기 어느 날 삐 이러더니 안 들리는 거야. 아 갑자기. 갑자기. 그래서 왜 이러지 막 이러면서 병원에 가봤더니 이게 청력을 상실한 거야 완전히. 거기 너무 웃기게 이게 그 전에 사인이 있었겠죠. 근데 드러머들이 대부분 히어링이 안 좋아요. 그렇죠. 귀가 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소리를 내가 아는 드러머도 다 네. 그래. 근데 락 드러머니까 시끄럽고 막 이러니까 고막이 나간 거지.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거 헤드폰으로 음악 많이 듣고 크게 듣고 락 음악 많이 들으면 네. 안 좋습니다. 네. 좌우지간. 영향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얘기야. 이 사람이 이제 뭐 수술 받고 아까도 얘기한 그 청각 장애인 마을에 가서 이제 거기서 살아보려고 하고 그러는 얘기인데 영화가 뭐 이렇게 웅장하고 뭐 이런 스케일이 아니고 이것도 약간 독립 영화처럼 그렇게 접근했어요. 네. 연기를 참 잘했죠. 편집상을 받을 만한가요? 글쎄 난 편집상 맹크가 받을 줄 알았는데 이게 받더라고. 글쎄요 뭐 편집상 뭐 받을 만했나. 편집이 잘 되고 못 되고 걸 어떻게 알지 우리가? 영화를 이제 영화를 편집은 편집에 따라서 영화의 그 리듬이라던가 영화에서 느껴지는 어떤 감정선 같은 게 편집에서 보통 나오니까 네, 그런 걸로 평가를 하겠죠. 편집이 좀 특이한 건 있었어요. 영화가 음. 어떤 컷 같은 것들도 굉장히 그럼 받을만 했네 참. 영화들이 이 영화가 별 내세울 게 없어. 근데 그 소재랑 주인공의 연기랑 편집이었어. 그러네. 그렇다면 뭐 이게 음악이 뭐 막 멋있게 나온 것도 아니고 특이한. 어디가 어떻게 특이해요? 이것도 약간 흑백 영화 같은 느낌이 있어요. 내가 보고 나니까 나는 근데 그 뭐 테크닉보다도 이 청각장애 아까 얘기한 그 조연했던 그 마을에 갔을 때 얘가 이제 수술을 해서 이거를 뇌에 뭘 심어가지고 여기 귀에 뭘 심어가지고 하는 뭐 수술을 하려 그래. 근데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게 되게 쇼킹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청각장애인 그 마을은 안 들리는 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게 장애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하는데 얘는 이걸 장애라고 생각하고 이걸 수술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하니까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 왔을 때 굉장히 잘해줘. 얘가 갑자기 안 들린다고 하니까 다 이제 수화도 가르쳐주고. 근데 얘는 이제 자기는 음악을 해야 되고 할 줄 아는 게 드럼 치는 것밖에 없는데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고 허락도 안 받고 수술을 해. 자기 돈을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 차 팔고 막 이래가지고. 그랬더니 나가줘야 되겠다 넌. 그러니까 얘를 좀 도와주고 이럴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너는 우리의 일원이 아닌 거야. 나는 그 어떤 컨셉이 되게 쇼킹했어요. 와닿. 왜냐면 그게 맞아. 그게 맞잖아. 그게 맞는 것 같아. 어차피 그거를 다시 찾으려고 자기가 선택했던 거잖아. 그럼 거기서 나오는 게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장애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되게 쪽팔리게 만드는 거야. 이게. 그걸 장애라고 생각하고 불편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그렇게 하면서 불편함 없이 다 수어로 하고
또 그들만이 할 수 있는 그걸 직업을 찾고 그렇게 해서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지. 자기 혼자 살 수 있게 누군가의 도움 없이. 근데 그 아이디어를 영화에서 보여주는 거죠. 편집에 대한 얘기를 해주실 줄 알았더니 다른 얘기를 해주시네요. 편집도 물론 좋은데 안 보신 분들이 많으니까 약간 컨셉을 잠깐 얘기해 줬습니다. 네. 뭐 IPTV나 네이버 뭐 여기서 다 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네. 찾아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미술상은 맹크. 맹크가 예. 많이 받았군요. 맹크의 두개 받았어, 두 개. 두 개요? 도널드 그레이엄 버트라는 사람이 받았습니다. 네. 예. 미술상, 의상상은 다 마레이니가 받을 줄 알았는데 맹크가 아 그러네요. 저도 하나는 미술상은 마레이니가 유력하다고 생각했는데. 흑백 영화가 미술상을 받았습니다. 이거 아주 이례적인 일이고 잘 맹크렀네. 그런 맹키로. 네. 그리고 의상상은 네. 마레이니 아, 그녀가 네. 블루스가 의상상을 받았죠. 앤 로스라는 사람이 네. 받았고요. 받을 줄 알았죠. 예, 받을 줄 알았죠. 의상을 워낙 잘했어. 네. 고증을. 그 왜 우리 마레이니 할 때 얘기했지만 그 이 의상 담당 의상 감독님이 모든 그 조연들한테 다 그 그거. 단역들한테도 가서 이게 무슨 재질로 만들어준 그렇죠. 거고 이게 역사나, 어떤 의미가 있는 의상이고 그렇죠. 막 설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을 했으니까 그렇죠. 안 받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의상상. 우리가 뭐 예상을 한 꼴이 되었네요. 그렇죠. 네. 축하드리고요. 네. 그리고 분장상은 마레이니 그녀가 블루스가 받았습니다. 예. 세르지오 로페즈 리베라라는 사람이 네. 분장을 했습니다. 그럼 마레이니가 의상상, 분장상 두 개 받았나요? 네. 이제 음악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음악상. 네. 음악상은 오리지널 스코어죠. 네, 오리지널 스코어. 네. 음악상은 소울의 트렌트 레즈너라는 사람이 받았고요. 그거 이제 세 명이 했죠. 예. 트렌트 레즈너는 옛날에 나인인치넬 멤버잖아. 그 사람보다 이번에 수상 소감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존 바티스트라는 그 사람이 연설을 혼자 하고 딱 들어가더라고. 세 명이 공동으로 음악을 네. 했는데 뭐 소울이 뭐 강력한 음악상 후보였죠. 네. 이거는 뭐 소울 뭐 많이들 보시고 지금 뭐 IPTV도 있고 극장에서도 보시고 했을 텐데 이건 이제 픽사에서 만든 네. 피트 닥터. 네. 제가 아직 소울을 못 봤어요. 아 진짜? 네. 진욱이 봤나요? 네, 좋죠. 네, 좋다고 막 평이 엄청 좋던데. 나는 근데 이제 인사이드 아웃을 생각을 하고 네. 이게 또 뭘까 갔는데 뭐랄까요 기대한 거에는 약간 못 미쳤다고 생각했는데 두 번 봤거든요. 근데 두 번째 보니까 역시 피트 닥터다. 그렇죠. 근데 인사이드는 더 좋아요. 소울도 좋아요. 그래서 뭐 음악상은 이게 이제 재즈예요. 재즈. 이 재즈 뮤지션이 주인공이에요. 네. 또 흑인이 주인공이고. 네. 그게 아주 이 시대 정신에 굉장히 부합하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태어나기 전의 세계 뭐 이런 데 가서 영화 제목이 소울인 것처럼 아직 안 태어난 이 언본 소울들이랑 만나서 막 그런 게 나와. 그러니까 되게 보고 있으면 사전 세계. 이게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코코 같은 게 좀 연상이 되는데. 코코는 우리가 그래도 좀 명징하잖아요. 그게 이제 사후 세계고 뭐. 네. 아 참 생전 세계겠구나. 이거는 근데 그 컨셉보다 좀 더 그래요? 형이 좀 궁금하네요. 철학적입니다. 네. 주제가상은 유다 그리고 블랙 메시아의 Fight for You. 이것도 약간 좀 이번에 좀 의외인 게 받았죠.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우리 봤잖아요. 그렇지. 예. 유로비전 송국 그래서 유일하게 주제가상에 올랐는데. 예,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파이어 사가 스토리 이거 우리 봤잖아요. 휴사비. 윌 페럴 예. 나오는 네. 그 음악 좋았는데 네. 이제 블랙 메시아가 받았나요? 네. 미나리도 음악상에 올라가려면 되지 않았었던가요? 예, 미나리도 음악상은 올랐고 이거 주제가상은 안 그렇죠. 올랐죠. 예. 이 허가 받았는데 허는 이 어린 나이에 그래미상도 받고 작년에 뭐 송 오브 더 이어 받았잖아. 그리고 올해 오스카까지 받았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의 팝 음악을 대표하는 남녀 가수가 다 이 필리핀계 흑인은 아니고 하여튼 필리핀계 필계 유색인종. 유색인종이죠. 네. 약간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브루노 마스랑 네. 허가 지금 사실 완전 탑 가수들이잖아요. 네. 근데 다 필리핀계. 필리핀 사람들이 뭐 음악 좋아하는 걸로 유명하니까. 깜짝 놀랍니다. 필리핀 사람들 그럼요.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깜짝 놀라요. 노래도 너무 잘하고 연주도 너무 잘하고. 그게 이제 옛날부터 이제 미국 문화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Fight for You라는 지금 여러분들 잠깐 듣고 계신데
허 주목해 주시고요. 네. 음향상은 사운드 오브 메탈이 받았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소리가 안 들리는 건데 음향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네요. 아 참 이번에 오스카에서 좀 변화가 있었죠. 매년 사운드 에디팅상과 예. 사운드 믹싱상을 줬어요. 네. 그 사실 이제 뭐 업계에 있으면 두 개 완전히 다르고 네. 그런데 대부분 그 한 영화가 받잖아요. 그거 두 개를. 그렇죠. 그런데 올해 드디어 합쳤어요? 통폐합. 그래서 베스트 사운드로 주더라고요. 베스트 사운드. 그 베스트- 반대가 엄청났을 텐데 그쪽 업계에 있는 사람들 이쪽 업계는 그 엔지니어들 그 진짜 네. 맨날 밤새고 그러는데 좀 그렇긴 하지만 네. 그게 좀 말들이 있었어요. 나도 뭐 그 맨날 그랬잖아. 저거 그냥 합쳐가지고 합쳐도 하나로 되는데 그 두 개가 뭐 늘 다르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늘 같은 팀이 받고 다음에 또 나와서 또 받더라고. 이번에 그래서 주요상 그 20 원래 4개였는데 이번에 23개가 된 그래서 거예요. 줄어. 하나 줄었어요. 예. 음향 쪽에서 주는 거군요. 그렇죠. 베스트 사운드가 됐습니다. 최대 피해자군요.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시각 효과상. 시각 효과상. 효과상은 뭐 주지하다시피 테넷이 받았습니다. 예. 이 테넷이 이게 하나 되는 거냐고 이게. 뭐라고? 왜 여러 개를 받았어야지. 왜 화를 내고 테넷을 그래? 하나를 받고 말이야. 아 테넷은 내가 아카데미를 싫어한다고. 아 그럼 테넷이 작품상을 받아야 될까? 보상 받았어도 됐지 뭐. 알았고요. 네. 이번에 시각효과상 후보가 뭐가 있었나요? 시각 효과상 후보로는 테넷이랑 몬스터 프로블럼이라는 영화, 그리고 미드나잇 스카이, 뮬란, 물론. 더 원 앤 온리 아이반. 원어는 알바 고릴라 나오는 거. 네. 다 진짜 엄청난 CG들이 나오는 영화들이군요. 네. 네, 뭐 테넷이 받아야지 뭐. 그렇죠. 그렇죠. 아유, 테넷. 받아야죠. 네. 아유, 우리가 보면서 우리 눈을 계속 의심하면서 봤잖아요. 얼마나 의심했나 모든 걸 의심했지. 네, 이게 이게 뭐지? 무슨 영화냐 도대체가. 네. 왜 이따 이런 영화를 근데 만드냐. 이번에 감독상이나 뭐 각본상 이런데 테넷이 빠진 거는 좀 김PD뿐만 아니고 네. 많은 SF 팬들이 좀 싫어하죠. 감독상 후보자에는 정도는 올라가는데 그 5명에 근데 뭐 지금 시대를 대변하는 상인 것 같아요 지금. 네. 국제 장편 영화상입니다. 국제 장편 영화상은 어나더 라운드. 토마스 빈터베르그라는 감독의 덴마크 예. 또 덴마크가 받았네요. 네. 덴마크, 스웨덴 참 많이 받아. 네덜란드 예. 쪽. 여기 이제 매주 미켈슨 네. 나오는 거죠? 네. 아,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저도 못 봤습니다. 그 어나더 라운드가 예. 자 한 잔 더 뭐 이런 말이잖아요. 네. 이 술 마시고 이게 포스터 보니까 술 먹고 있던데 뭐 이거 알중 영화 궁금하네요. 궁금합니다. 예. 우리 네. 또 이런 상 받았다고 하면 또 한번 챙겨서 보잖아요. 봐야죠. 이거 네. 매즈 미켈슨 우리가 또 좋아하는 네. 배우잖아요. 챙겨서 봐야 될 영화가 됐네요. 어나더 라운드. 예, 올해 국제 영화상입니다. 국제 장편 영화. 네. 이게 이제 외국어 영화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국제 영화상은 덴마크가 그렇죠. 가져갔습니다. 네, 그리고 애니 부분입니다. 장편 애니는 소울이 받았고요. 아, 비트 닥터. 네. 단편 애니는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네. 이런 작품을 받았습니다. 아,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단편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장편은 이제 소울이 네. 비트 닥터가 네. 3번째 최초죠. 애니메이션을 장편 애니메이션 3번 받는 사람 처음입니다. 네. 업 그리고 인사이드 아웃 네. 그리고 그다음에 소울. 아, 대단합니다. 아, 트릴로지네. 그 업 이전에 몬스터 주식회사 네. 네. 그거까지 하면 그냥 타석에만 들어서면 홈런을 치시는 그 우리 전에 애니메이션 영화 할 때 그 픽사의 빅3 네. 중에 한 명. 네. 아무튼 근데 그 존 라세터를 제끼고 벌써 3번이나 받았네요. 네. 근데 소울은 좀 뭐랄까요? 좀 철학적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어땠어 지금? 철학적이면서 약간 오리엔탈리즘 오리엔탈리즘도 있나 여기가? 아니 뭐 그런 생전 사후 이런 거. 네, 뭐 그런 아 환생 네, 뭐 이런 그런 거. 거를 다루는 게 약간 뭐 윤회와 뭐 오리엔탈리즘은 아니고 오리엔탈이네. 네, 오리엔탈이죠. 그러네요. 이게 환생이나 뭐 이런 거를 좀 들여다봐가지고 영화 약간 종교적인 색채도 좀 있고. 근데 주인공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즈 뮤지션이야, 피아니스트야. 근데 그림을 진짜 잘 그렸어. 이게 피아노 치는 것까지 완전히 똑같이 그려가지고 어이가 없더라고. 너무 잘 그려서. 근데 주인공이 이제 예쁜 뭐 공주님, 왕자님이 아니고 뉴욕에 사는 뭐 이렇게 핸섬하게 생긴 흑인도 아니고 네. 그냥 아저씨. 모자 쓰고 이렇게 턱이 되게 크고 코가 동그랗고 얼굴도 동그란. 동그랗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구운몽처럼 그렇죠. 약간 그런 구조죠. 갑자기 사전 세계로 아니 네. 뭐 생전 생전 세계 세계. 생전 세계로 가는 거죠. 특히 소울은 작업 과정이 되게 자택근무, 재택근무. 재택근무, 이런 형식으로 뭔가 이렇게 되게 나눠진 작업들을 많이 네트워킹해서 만든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감동적인 부분도 있어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 친구가 이 영화를 보고 저한테 톡을 날린 거예요. 뭐라고? 이거 봤니? 그래서 나도 보려고 한다 그랬더니 굉장히 남자답고 막 이렇게 막 질질 짜는 친구가 아닌데 자기 인생 영화가 됐다며 질질 짜고 나왔다고 대낮에. 그런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그냥 막 울고 나왔다는 사람도 있고. 피트 닥터잖아요. 이 사람은 만져준 거예요. 통찰이 있어요. 네. 그 빙봉에서 울었던 것처럼. 빙봉 그런 시츄에이션도 있고요. 물론 있습니다 그런 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사운드나 어떤 이미지. 그러니까 약간 천사도 아니고 약간 뭐 유령도 아니고 귀신도 아닌데 뭔가 그런 형태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다 구현을 했어. 그렇죠. 그리고 그 태어나기 전에 어떤 소울들, 영혼을 형상화한 거야. 그렇죠. 궁금하네. 궁금하지. 보셔야 돼요. 보십시오. 못 봤네. 예. 볼 게 한두 편이 아니죠? 예, 맞네. 아. 오늘 언급한 영화 정도는 보고 지나가는 네. 거가 좀 그래도. 네. 네. 단편 영화상은 Two Distant Strangers라는 영화가 받았습니다. 단편 영화라서 우리가 뭐 잘 모르는 영화라서 다큐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큐. 네. 장편 다큐는 나의 문어 선생님이 받았고요. 네. 이게 이제 오스카를 받다니. 네, 나의 문어 선생님 이거는 넷플릭스에 있더라고요. 넷플릭스 있어요. 네. 이거 우리 작년에 보고서 막 얘기했잖아. 우리 문어 숙회는 다 먹었다 막 그러면서. 아, 그랬나요? 문어가 이렇게 똑똑하다며. 아니 똑똑한 정도가 아니고 내가 이거 보고 내가 문어 숙회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네. 그리고 앞에 해천탕 되게 잘하는 집도 있고. 네. 그리고 한국 사람들 문어를 또 먹잖아요. 네. 잘. 근데 영화 보니까 문어를 못 먹겠더라고. 그러면서 친구들끼리 막 그 얘기를 했어. 넷플릭스에 나의 문어 선생님 있는데 꼭 봐라. 그런데 이게 오스카 후보에도 올라가지고 놀랐는데 상까지 받았어. 네. 그래서 다시 보려고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 자기 집 앞에 있는 바다 밑에 들어가서 어떤 네. 문어와 교감하는 얘기인가요? 교제를 하는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 똑같은 문어가 나중에 이 사람 알아봐. 와, 근데 나 이렇게 딱 만지는 씬이 나오거든 서로. 문어가 발 하나를 들어가지고 얘를 딱 E.T. 이티처럼. 와, 근데 거기서 완전 경이롭더라고. 엄청난 다큐예요. 한번 보세요. 네. 나의 문어 선생님. 네. 단편 다큐는 콜레트라는 작품이 받았습니다. 콜렛. 예. 그 아까 얘기하는 그 홍콩 영화는 후보만 올라고. 예, 후보. Do Not Split. Do Not Split. 예. 예. 이거는 이제 홍콩 민주화 항쟁을 다루는 영화인데 후보만 올랐네. 노미네이트 됐다고 그러면 생각해 보니까 아카데미 받을지도 모르니까. 못 보게 한 거네. 아니 뭐 나중에도 이게 좀 보면 되는 거지. 시차를 두서라도 좀 하면 되는 거지. 그 생각하니까 화나네. 이거 화나지. 이게 지금 네, 중국이 제가 한때 보드리게 오샥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부분입니다. 네. 특별 부문이죠. 네. 진 허숄트 박예상이라는 부문이고요. 이거는 모션 픽처 앤 텔레비전 펀드라는 데에서 받았고요. 또 공동 수상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타일러 페리. 타일러 페리. 예,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건 네. 뭐 일종의 특별상이고 네. 오스카에서 뭐 특별상들을 몇 개 주죠. 뭐 네. 주지사상 뭐 이런 거 거버너상 이런 거 주잖아요. 이번에 근데 거버너상은 뭐 안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거가 특별상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타일러 페리라고 그 왜 배우도 하고 제작자이면서 엄청난 자선 사업가 이 사람이 받더라고. 이 사람은 뭐 유명하죠. 백만장자인데 자선 사업 엄청 하는 사람으로. 그 연설도 되게 감동적인 연설을 하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네. 이렇게 23개 부분을 23개 부분. 예. 다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에 나오는 늘 오스카에서 항상 우리를 좀 눈물을 핑 돌게 만드는 네. 코너가 있죠. 네. 인 메모리엄. 네, 인메모리엄이 점점 사람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돌아가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몇 명 안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영화인들을 전 세계적인 영화인들을 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김기덕 감독님이 돌아가셨죠. 네. 그래서 나는 김기덕이 왜 안 나오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잠깐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번에는 그 스티비 원더의 As라는 노래 내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데 네. As around the sun the earth knows she's revolving. As라는 노래를 약간 어쿠스틱하게 스티비 원더가 부른 버전이 있더라고. 네. 그게 쭉 가는데 이게 옛날에는 알파벳 오더였으니까 알파벳 순서대로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냥 무작위입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제일 중요한 사람을 유명하고 중요한 사람을 이렇게 하죠. 근데 노래는 누구였어요? 체드윅 보스만. 그 이번에 시상식에도 체드윅 보스만이 많이 포커스를 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땐 뭐 크리스토퍼 플러머나 뭐 숀 코네리 같은 사람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체드윅 보스만을 제일 마지막에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올해 돌아가신 분들이 많죠. 이안 홀름 같은 분, 뭐 김기덕 감독, 알란 파커
그다음에 조엘 슈머 예. 그리고 일판 칸 있잖아요. 칸. 나는 이 사람 너무 안타까워. 아 칸. 일판 칸 있죠. 인도 네. 예, 국민 그 배우. 라이프 오브 파이 그리고 런치박스. 내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인데 갑자기 그냥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이제 뭐 50대. 그다음에 엔니오 모리코네도. 그리고 우리가 좀 장난삼아 얘기했는데 이분이 옛날부터 늙어가지고 있어. 젊었을 때도 늙었고 나이 들어서 늙었다. 맥스폰 씨도 할아버지 맥스폰 씨도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볼 때는 좀 뭉클하죠. 근데 올해는 이게 라이브 연주는 안 하고 그 스티비 원더의 애즈를 이렇게 배경음악으로. 근데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너무 빨리 넘어가는 거야. 김기덕 감독도 그래 빨리 넘어갔어. 좀 이렇게 추모할 저기도 없이. 그래서 좀 약간 노래 한 곡에 좀 꾸겨 넣었다는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또 길어지면 또 안 되고 뭐 그렇죠. 제작진 입장도 있겠지만 네. 그리고 그 제일 마지막에 체드윅 보스먼으로 마무리했다라는 거, 존 코네리 원께서 좀 섭섭해하셨을 것 같다라는 거. 총평 부탁드립니다. 왜 내가 사회를 보고 있지? 아무튼 이번에 오스카 시상식은 나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밸런스의 시상식이었다. 밸런스를 잘 맞췄다. 시카고 세븐만 빼고. 조금 잘 안 맞은 거죠. 저의 느낌은 축제 분위기는 아니었다. 그쵸. 그 느낌이 드네요. 관객이 네. 없는데. 너무 사회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 대체적으로 이렇게 톤 다운된 그런 시상식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막 좀 축제 분위기가 나야 되는데 네. 사람들은 박수가 일단 소리가 다르잖아. 그렇죠. 저는 그동안 아카데미를 굉장히 멀리하거나 무시하거나 미국의 어떤 미국 문화라고 막 손가락질했던 부분에서 올해는 저는 빠져나온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아카데미였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다만 정말 내년이 다시 아카데미가 아까 시청률이 반토막 났다는 얘기는 하지만 그 순간에 예전처럼 어떤 모든 사람들의 감정과 마음을 뒤흔드는 그런 어떤 집합체가 되진 못하더라도 과연 무엇이 되어 있을까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에 대한 부분은 지금부터 또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올해 아카데미를 내년에도 지켜봤어요. 4월 달에 안 돼요, 그러면? 완전 모르죠. 아무도 모르지. 원래도 2달 연기했잖아, 지금. 예,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아카데미를 보면 그냥 한 줄 평을 먼저 좀 말씀드리자면 아카데미라는 땅에 기생충이 물기를 내주고 올해 미나리를 심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미나리를 우리 한국 배우 우리 한국 윤여정 영화에서 씨가 기생충이라 그러니까 좀 기생충이 물기를 물기를 내서 내서 어감이 네. 좀 아 근데 아야 그 기생충이 반드시 완전한 해를 끼치는 것만은 아니야.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드디어 한국 영화 최초로 연기상 부분에 한국인 나쁜 배우가 것에서 좋은 것이 나오기도 그러네요. 하죠. 엄청난 정말 성과입니다. 대단한 또 사건 아주 큰 일을 연기상을 했다고 받았네, 생각하고. 진짜.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역시 또 이렇게 미나리를 이렇게 심었으니 내년에 또 그 옆에 주변에 또 어떤 미나리들이 또 같이 자산오보. 예. 자산오보 좋죠. 자산오보 국제영화의 출품을 자꾸 얘기. 너무 기대하지 마요. 근데 저는 작년이랑 올해의 이 현상이 뭐 또 계속 지속되리라고 생각하지는 그렇죠. 않아요. 그 또한 예. 그렇지 않았다고 또 뭐 비난하고 그럴 거야? 그거 그것도 웃기잖아요. 아니죠. 예.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예. 우리는 우리의 길을 계속 가면서 앞으로 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 이제 좀 더 잦아지긴 하겠죠. 그렇죠. 잦아질 수는 있겠죠. 뭐 박찬욱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또 무슨 영화를 냈을 때 칸이나 이런 데서 또 주목을 받으면 아카데미에서도 같이 주목해주는 그런 흐름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셀럽이나 그 네임드 말고 네. 젊고 네. 아이디어가 있고 예술성이 있는 그런 젊은 영화인들이 당차게 또 만들어서 노마드랜드도 사실 뭐 그런 네. 맥락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좀 길을 닦았으니까 지금 2021년 이렇게 길을 닦았으니까 그 길로 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네. 뭐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이제. 예, 뭐 하여튼 이번 오스카도 아주 뭐 풍성한 볼거리가 있었고 안 보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됩니까? 이거 TV조선 지금 뭐 LG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자꾸 LG를 말씀드리긴 하지만 그 U 플러스. 플러스에는 아예 그 시상식을 다시 뭐- 볼 수 있게 다시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예. 뭐 어떻게든 찾아보시고 아니면은 이렇게 뭐 수상 소감 이런 거는 짤로도 많이 돌아다니니까 보시고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것도 그 좀 자막을 좀 제대로 달아가지고 도시 통역 말고 그런 버전이 있으면은 다시 보면 좋겠네요. 정리가 잘 돼가지고 예, 우리에게는 윤여정과 미나리의 오스카 시상식이었다. 그렇죠. 아유 뭐 이런 대사를 하다니 내가
저 시장에서 미나리 1,000원치 사다가 집에 사다 드려갖고 부침해 드셨어요. 집에서 같이 먹었어요. 기념으로? 네? 기념으로? 윤여정 수상소감? 겸사겸사. 아 미나리가 이렇게 눈에 확 보이더라고요. 아주 푸르르게 아주 잘 자라 있길래 사갔는데 다음엔 깻잎 나오겠다. 깻잎. 고사리 어때? 고사리. 고사리도 발음하기 좋은데 고사리. 아유 자꾸 고사리. 방아잎 뭐 이런 우리만의. 깻잎 소녀 헐육가다 뭐 이런 거. 자, 예, 뭐 아니 근데 저기 음악을 한 곡 들어야죠. 뒷북치다 차분하게 진행이 됐네요. 뭐 올해 영화가 다 차분해서 네, 그래서 그런가. 우리가 차분한 거죠. 영화들이 좀 테넷이 못 차분했네요. 받은 것만 나는 기억 남고요. 네. 뭐 음악은 뭐 올해 주제가상 네. 받은 Fight for you. 네. 허의 Fight for You를 들으면서 네. 또 내년에 뵙겠습니다. 네. 1년 동안 쉬겠습니다. 내년에 들어올게. 네. 다음 주에는 노매들랜드 하죠. 네.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